나는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솔직하게 말해주는 게 진짜 친구 아니겠어? 걱정해주는 건가 싶은데 묘하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진심 어린 걱정인지 아니면 은근히 무시하는 핀잔인지 헷갈리죠.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는 이유로,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에너지를 조금씩 갉아먹는 관계를 참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친밀함을 가장하지만 당신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 당신의 기쁨을 희석시키며 당신의 가능성을 과거에 가두어 버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들의 정체를 정확히 구별하는 법,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의 실체, 마지막으로 에너지를 되찾고 관계의 주도권을 회복하는 구체적인 실천법, 이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이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축하해. 정말 잘 됐다. 근데 그거 경쟁자가 너무 많지 않아? 네가 감당할 수 있을까? 당신이 간신히 이룬 작은 성공 앞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인 듯 시작하지만 불과 3초 만에 당신의 기쁨은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질투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칭찬이다. 영국의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입니다. 질투하는 사람은 당신의 장점이나 성공을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인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당신의 기쁨을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열등감을 숨깁니다. 그들의 비난은 겉으로는 부정적으로 보일지라도 사실은 상대방의 탁월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을 표현하는 무의식적인 찬사의 역설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왜곡된 찬사를 듣고 스스로의 성과마저 의심하며 움츠러들고 있지 않나요? 상대의 이와 같은 행동은 질투와 열등감의 투사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질투심과 열등감을 타인에게 전가하여 불편한 자신의 감정이나 결점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심리적 방어 기제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만큼 많은 것을 갖지 못했거나 경쟁 상대가 자신보다 우월해 보일 때 느끼는 불만, 열등감, 분노가 뒤섞인 복합적인 감정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공을 깎아내림으로써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려 하죠. 네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거 별거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당신의 노력을 평가절하합니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프로이트의 방어기제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질투와 열등감의 투사는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 작용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성공이 자신의 부족함을 대비시킨다고 느끼고 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당신을 공격하는 겁니다. 마치 밝은 빛이 자신의 그림자를 더 진하게 만든다고 느껴 그 빛을 끄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질투가 당신의 성공을 멈출 수 없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반응은 당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질투는 또 다른 형태의 칭찬입니다. 그 질투에 상처받아 당신의 진정한 성장을 여기서 멈추실 건가요? 성공을 희석시키는 사람들의 질투는 사실 당신의 탁월함을 인정한 역설적 찬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교묘한 방식으로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솔직함이라는 가면을 쓰고 당신의 마음에 칼을 꽂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유형을 살펴볼까요? 나는 너 잘 되라고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말해주지 않잖아. 솔직함이라는 칼에 가장 깊게 베인 경험, 당신도 있으신가요? 가깝다는 이유로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비난과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합니다. 이것은 일상 속 가장 흔한 패턴의 언어 폭력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무례함이 상대방에게 영구적으로 남기는 감정의 상처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그건 좀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이런 말들은 조언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지속적인 공격입니다. 미국의 시인이자 작가인 마야 안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잊을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행동을 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당신 때문에 느꼈던 감정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던져진 말은 오래 기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남긴 상처와 모욕감은 당신의 마음속에 평생 남습니다. 당신은 지금 친밀함에 덫에 걸려 상처받은 걸 인식하지 못한 채 나를 생각해줘서 그런가 보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적 학대라 부릅니다. 이는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말과 태도를 통해 상대방의 자존감을 지속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장된 솔직함은 감정적 학대의 가장 교묘한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너 잘되라고 한 말이야 라는 명분을 내세워 당신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조차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가스라이팅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무효화하고 당신이 과민하거나 예민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솔직함으로 위장한 무례함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감정에 대한 배려가 건강한 대화의 핵심입니다. 진정한 솔직함은 상대를 존중하며 전달되는 것이지 상대를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자기 주장입니다. 이는 자신의 감정과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존중하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당신은 무례함을 참아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상처받아요. 라고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의 솔직함이라는 칼날을 계속 맞아주면서 당신의 자존감이 무사할 것이라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포장된 칼날은 당신의 감정을 짓밟으며 자존감을 조금씩 깎아냅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당신의 미래까지 가두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틀에 당신을 가두고 당신의 변화와 성장을 억압합니다. 이제 세 번째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네가 이걸 한다고? 너답지 않아.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 내 성격에 그게 가능하겠어? 뒤돌아보면 이런 말들이 당신의 가능성을 가두는 굴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오래된 관계일수록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착각입니다. 사랑과 친밀함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한계를 규정하고 성장을 억압합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가장 파괴적인 오류입니다. 아일랜드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자신이 되라. 다른 사람들은 이미 선점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배역에 비유한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의 역할은 이미 그 사람이 하고 있으니 타인의 기준에 맞춰 다른 사람처럼 보이도록 자신을 감추기보다는 고유한 모습의 나로 살면 된다는 뜻이죠. 당신은 누군가가 이미 경험했던 인생의 복제품이 아니라 고유한 존재입니다. 더불어 과거 기억 속 이미지에 당신을 가두려는 시도는 당신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사람은 그저 다른 사람일 뿐 당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타인의 기준을 의식하며 맞추려는 시도 자체가 가장 소중한 나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을 과거에 가두려는 타인의 행동은 일종의 투사적 동일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불안을 타인에게 투사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회사의 상사가 회사가 곧 문을 닫게 될 거라는 두려움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하 직원들의 불안감이 크지 않았지만 상사가 계속해서 우리 회사 상황이 안 좋다. 다들 각오해야 한다며 위기의식을 강조하자 점차 많은 직원들이 실제로 불안해하고 자신감을 잃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하 직원들은 상사가 말한 대로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상사는 자신이 느낀 불안이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더욱 통제하게 됩니다. 자신의 불안을 타인에게 옮기고 그들이 그 불안을 현실로 느끼도록 압력을 가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을 과거에 가두려는 사람들도 자신이 변화해야 한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며 당신이 그대로 머물도록 압력을 가하죠. 당신이 변하지 않아야 자신의 정체성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무의식적으로 믿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중심을 타인의 시선에서 자아 실현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에서 자아 실현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입니다. 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진정한 나로 살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억압을 벗어나는 길은 타인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 방향을 스스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타인의 허락을 받아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나의 자리가 비어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선점한 자리를 모방하며 당신의 고유한 성장을 멈추려 하시나요? 이제 이론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에너지 도둑으로부터 당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해 보세요. 이 관계가 일방적인 희생인지 서로 주고받는 교류인지 점수를 매겨보는 겁니다. 내가 무조건 참고 있다면 그 관계는 이미 유통기한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의 새로운 시도나 실수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말이 맞잖아 라고 확신하며 나의 다름을 억압하는 사람인지 객관적으로 기록해 보세요. 상대가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할 때 당신의 상황도 그 관계에서 동등하게 존중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당신만 이해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점검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을 과거에 가두려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나는 이 방향으로 성장하기로 결정했어요. 단호하게 행동과 의지를 선언하고 거리를 두는 겁니다. 동시에 타인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나를 존중해주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건강한 관계를 쌓아가는 데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당신의 태도를 확립할 시간입니다. 타인의 시선과 억압에 대해 무관심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나의 한계를 타인이 아닌 스스로 정하는 주체적인 태도를 확립합니다. 당신의 가능성과 발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것은 아깝습니다. 그 에너지를 나에게 더 가치 있는 사람이나 자기 성장에 재투자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3가지 유형의 에너지 도둑을 살펴봤습니다. 누군가는 질투라는 역설적 찬사로 당신의 기쁨을 깎아내렸고, 위장된 솔직함은 칼날 같은 말로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렸으며, 억압형 인간은 과거의 틀에 당신을 가두어 성장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들의 공격은 모두 그들 자신의 불안과 결핍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에너지 도둑들의 공격은 당신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증명하는 또 다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고유한 자리에서 당당히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타인의 질투와 억압에 움츠러들며 살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갈 것인가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